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도입니다. 어젯밤에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염원을 모아서 발표가 된 인플레이션 지수.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5% 예상치에 부합을 했으며 작년 11월 달인 7.1%에 비교를 했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큰둥했었다가 나중에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증시와 마찬가지로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후에 19,000달러 근방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420달러까지 올라간 상황,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면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 이사입니다. 연준의 이사인 미셸 보우만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안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혁신을 방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자, 물론 FTX 같은 사단이 나면은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를 하기는 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최근에 여러 연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그러니까 2월달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금리를 0.25% 인상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올해 몇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은 올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서운 부분은 실업률이 4.5%까지 증가할 수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잔인한 놈들입니다. 연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특히 모아둔 자금이 없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죠. 모르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삼성 자산운용이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최근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홍콩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해당 ETF가 별다른 건 아니고요. 시카고에 있는 CME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그래도 GBTC의 역푸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어째서 GBTC를 현물 ETF로 바꿔주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법률 책임자가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해당 소송건에 관련해가지고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해당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시기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2분기 콜롬비아 특구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이후 가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에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레이스케일 쪽의 승리를 바라봅니다만 SEC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현물 ETF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한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군인들에게 또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투자는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10,000개 또는 15,000개의 프로젝트들이 실패를 한다. 역사는 소액 화폐를 위한 공간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의 전망을 위축시킨 데 이어서 암호화폐는 매우 투기적이며 대부분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뒤따라서 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FTX 망할 때, 셀시우스 망할 때 멍하니 손 놓고 보기만 했던 녀석이 말은 많죠. 그러면서 또 현물 ETF는 승인도 안 해줘. 정말 여러가지로 골칫거린 게리 겐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노보 형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운을 뗐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말 여전히 뛰어난 혁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과거에 내놨었던 예측들 다 맞히지는 못했지만은 대부분이 맞았다. 내가 맞췄지롱. 나 좀 대단한 듯. 만약에 내가 대단하지 않았었다라면은 사람들이 나를 쇼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든 시간 진흙탕을 통과할 것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지야 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망했다라면서 지금 당장 팔고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시프, 비트코인이 올라가자 사실은 지금이 매도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반대로 믿어야죠. 지금이 매수 기회다. 최근에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팔고 금과 은을 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피터 시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쿠안트의 분석가 댄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약세장 랠리다. 혹은 저는 이것을 미니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락장 때 조금씩 나오는 이 반등,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은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그가 제공한 지표를 보시면은 SOPR 노란선이 보이시죠? 노란선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손절을 꽤 많이 쳤었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을 쳤을 때마다, 이 공포가 크게 달았을 때마다 미니 랠리를 한 번씩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얼마 전에도 FTX를 비롯해가지고 겁을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바닥에서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미니 불장, 이 베어마켓 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거시경제로 인해가지고 과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미니 불장이 맞다. 베어마켓 랠리가 맞다. 최근 상승은 비트코인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승이라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바닥 찍힌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암호화폐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 듀크라는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10월 랠리에 버금가는 랠리 후 중요한 저항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 17,525달러를 상회하는 마감이 된다라면은 다음에 19,500달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을 뚫으면서 18,000달러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형 수익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비트코인, 아직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친인한 분석가 인컴샤크, 참고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15,700달러대부터 100배롱을 쳐가지고 지금도 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17,921달러인데 지금 18,000달러 중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부럽습니다. 이러한 배짱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지게 비트코인이 프랙탈 따라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거 봐, 대중들은 보통 틀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근방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꾀꾀 오리 선생, 이번에 바닥에서 매수를 제대로 성공을 시켰죠. 대량 매수를 성공시킨 꾀꾀 오리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다음 예측, 비트코인이 독단적으로다가 25,000달러까지 먼저 오른 후에 상대적으로 상승이 저조했던 알트들이 폭발적으로 따라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000달러까지 보고 있는 꾀꾀 오리 선생.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공포의 매수를 진행했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블로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 지수가 완화됐을 경우 이더리움은 최대 1,6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1,600달러까지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질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한 분석가 킹핀 크립토 같은 경우는 니어 프로토콜 한때 한타까리 했었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뚫고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해커들이 주소 포이즈닝이라는 새로운 해킹 혹은 스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주소 있죠? 해당 주소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일치시킨 뒤 이 가짜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갑 주소를 습관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는 이용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메타마스크를 중심으로 이런 주의가 나왔는데요. 다른 플랫폼이나 지갑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항상 암호화폐를 전송하기 전에 2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암호화폐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넥소가 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불가리아 경찰 당국이 넥소를 급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넥소는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넥소 이용자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자금을 출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뱅크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넥소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자금을 빼는 것이 일단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셀시어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별히 또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주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분 좋은 만큼 오늘 광주댐 한번 가자.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